요리사로 15년 근무했어요. 스폰서 해줄까 이런 걱정보다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네, 오늘은 호주 요리유학에 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월드 유학에서 상담드리고 있는 로이 실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항준 법무사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유학은 학업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약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요리 과정 자체가 33, 34 디플로마 이 세 개의 과정을 합쳐서 2년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학교들은 2년 3개월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2년 학업 후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통은 요리 유학 2년 끝나고 영주권 바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요리 유학을 한 후에 관련된 경력을 쌓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학을 하고 난 뒤에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생 비자를 받기 위한 학업 조건으로도 2년 이상 학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학업 기간 자체가 요리 과정이 2년으로 주로 패키지가 돼 있지만 혹시 2년이 아닌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로 이겨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요리사를 쿡이랑 셰프 이렇게 다르게 부르던데 혹시 이 둘의 차이가 있나요? 쿡과 셰프를 구분하는 가장 주된 구분법 중에 하나는 쿡은 요리는 하지만 다른 어떤 분야를 매니지먼트 하진 않아요. 그러나 셰프는 관리자로서 스태프들을 트레이닝하고 식자재 관리를 하고 메뉴 플랜을 하고 가격 구성을 하고 그런 식의 운영 전반을 할 수 있는 관리자의 한 형태, 그래서 쿡과 셰프가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호주에서 쿡이랑 셰프란 직업을 이민성 관점에서는 다른 직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쿡하고 셰프의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사업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기술심사 기관 입장에서는 33를 이수한 이후로 쿡의 스킬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의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인 34를 이수한 후로 셰프 경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는데 반면 이민성, 그러니까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셰프는 34가 아닌 디플로마를 이수한 이후로 셰프의 경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쿡은 34를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민성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술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심사 조건을 따라야 되고 또 나중에 영주권이나 고용주 스폰을 받기 위한 경력, 이민성에서 보는 비자 심사를 위한 경력은 이민성 조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항상 그 케이스와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상담과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호주 요리 유학을 하시면 2년 패키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셰프로 일할 수 있는 자격까지는 거의 갖춰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셰프로 영주권을 도전할 것이냐, 쿡으로 도전할 것이냐. 요리 유학을 하시면은 두 직업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셰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셰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쿡과 셰프가 둘 다 영주권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지만 셰프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12월 아파리 비자 조건이 바뀌면서 쿡도 조금 더 길이 조금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셰프가 좀 더 길이 더 많지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요리 유학 후 이민이 좋은 옵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유학의 요리 분야가 가지는 메리트는 뭔가요? 우선 요리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제 해봤던 그런 분야다. 그래서 접근이 쉽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요리는 취업이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 비자 기간 동안 일하는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네, 학생 비자 기간 동안에 일하시는 경력들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의 차이는 이제 기술 심사 목적으로 경력을 사용할 경우 33를 이수한 이후부터는 쿡으로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기술 심사를 셰프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34를 이수한 이후로 학생 비자 기간이더라도 셰프로 일하신 경력은 기술 심사 목적으로 경력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기술 심사, 즉 Job Ready 프로그램을 위한 경력으로 셰프 경력을 사용하셨으면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잡레디 프로그램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4단계까지 다 완료를 해야지 기술심사가 끝나는데 4단계까지 다 완료하면은 그 기술심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경력들이 다 나중에 영주권 혹은 비자를 위한 경력으로도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력 계산하는 방법은 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비자를 위해서 경력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상담을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요리 관련 경력이 있을 때 학생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에도 도움이 되나요? 요리 관련 경험이 있으면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내가 왜 이 학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학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뭔지, 실질적인 학업 목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합니다. 영주권을 위해서는 5월 비자 때 학생 비자 전 경력이 있는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유학하고 있는 그 학위를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분들 학생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5월 경력, 이전 경력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영주권을 위해서는 꼭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요리 유학 후에 호주에서 사업을 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요리 유학 후 사업을 운영하는 관점보다는 점수제 기술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면 일부 주에서 점수제 기술 이민 비자를 초청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퀸즐랜드 주 정부에서는 퀸즐랜드에서 사업을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조건을 다 충족하면은 영주권 초청을 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걸 한다고 반드시 초청이 된다고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그것만을 방법으로 삼고 준비한 것은 영주권 받는데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셰프로 일을 하는데 사업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셰프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자기 자신을 스폰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즉 자기 회사에서 자기 자신을 셰프로 스폰서를 하는 거죠. 가능은 하지만 비자나 노미네이션을 심사할 때 좀 더 엄격하게 이민성이 비자를 목적으로 그 포지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비즈니스에 그 셰프 포지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하는 건지 그 관점을 보면서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가족인 경우, 친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능은 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유학을 마친 후에 지방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받기가 좀 더 쉬워지나요? 간단하게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어떤 비자를 목표로 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가장 영향이 있는 도움이 되는 비자는 491 비자가 되겠습니다. 491 비자를 목표로 두실 경우 거의 외곽에서 거주하고 일을 해야 되는 조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자를 고려할 경우는 외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즉 외곽에서 일을 안 하면 받을 수 없는 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비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491 비자를 꼭 받으셔야 될 경우에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외곽에서 학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도심 지역에서 유학을 하고 외곽으로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나 외곽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점들 적응해야 된다는 점이 싫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외곽에서 시작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리 실력이 실제로 이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제 생각에는 요리 실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점수제 기술 이민을 할 경우에는 초청받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 혹은 주정부가 그 사람의 요리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수를 보고 경력을 보고 영어 점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영주권 받는 다른 방법인 고용주 스폰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그 고용주 그 사장이 직원을 보고 스폰서를 해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리 실력이 없으면 고용주 스폰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고용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사람을 후원할 것이냐 아니냐는 연봉이 73,00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고용주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연금과 세금 이런 것들을 합치면 9만 불, 10만 불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정도 비용을 내가 내면서 이 사람을 같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 이 사람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사장의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력을 갖추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회사 고용주에게 저를 스폰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스폰서 해줄까 이런 걱정보다는 조금 자신감 있게 나도 실력을 갖춰서 나 정도의 실력이면은 나를 스폰서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요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사에게 가장 추천하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사실 요리사는 어떤 도시를 구분해서 여기가 가장 좋다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와 관광지가 이렇게 밀접한 곳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관광지는 그 특성상 호스피탈리티 이런 사업 분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호스피탈리티 영역이 많이 필요로 한 곳이기 때문에 대도시 근처 관광지나 그런 곳이 아무래도 요리사가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밀집된 도시 외에도 호주는 여러 산속에 있는 와이너리나 지역과 지역을 횡단하는 그런 장거리 기차도 있고 유람선 이런 곳에서도 계속 호스피탈리티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도시를 꼭 지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요리 유학하는 게 좋을지 영주권 관점으로 고민하실 경우 현재로서는 어디에서 하시든 졸업하고 요리를 통해서 영주권 받는 옵션들이 길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졸업한 시즌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단적으로 어느 주는 되고 어느 주는 아예 안 된다 그런 조건이 걸려있는 주는 없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싶은 학교 그리고 도시의 성향 그거를 고려해서 유학하신 후에 졸업하신 시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더 확실히 좋은 상황일 때는 그때 그것을 고려해봐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리 유학을 하다가 요리에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학업 중에 진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진로 변경을 해볼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리는 사실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이상은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기 어렵고 집에서 요리해보는 정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커머셜은 감자 20kg, 뭐 양파 20kg 이걸 한두 시간 내에 다 손질해야 돼요. 이걸 집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에 소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내가 요리를 나 혼자 먹을 거 정도는 잘 하더라도 적어도 100명, 200명의 요리를 한 번에 만드는 게 내가 소질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는 얼마나 내가 끈기 있게 또 노력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리 유학 후에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취업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호주에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호주에서 영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호주에서의 삶이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영어 능력이 결국은 중요한 키가 돼서 내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수제 기술 이민할 경우에는 영어가 당연히 높을수록 더 유리하고요. 고용주 스폰서를 받기 위한 영어 점수 조건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482 비자를 위해서는 PT 36이치가 필요하고 그 후에 영주권 스폰서 받기 위해서는 PT 52치 아주 어려운 점수는 아니지만 이민성이 이 고용주 스폰을 위한 영어 점수 조건도 언제 올릴 수 있거든요. 언제 올릴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주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어 점수, 영어 능력은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리사는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한국 요리사분들께서 호주에서 잘 교육을 받으시고 또 취업하셔서 경력을 쌓으셔서 멋진 요리사분들이 호주에 많이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리 공부도 그렇고 취업도 잘 되셔서 영주권도 잘 받는 모든 셰프, 쿡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실제 요리사로 약 15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하고 서류 작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 만큼 요리는 결코 만만한 직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우선 학업부터 시작하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영어가 준비되었을 때 요리를 시작해야 이후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그 플랜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문의 주시면 제가 제 경험과 지금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각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